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혼자 멋져 보이는 정상회담 한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막아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서명용 펜을 바쳤다고 막 으쓱으쓱하는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쓴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에 가야 될 부담을 막아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유 한국 기업 여기 있습니다, 한국 공장 여기 있습니다,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와 놓고 잘했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강릉시장이나 욕하고 왔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도지사적인 마인드로 지금 계속 있는 거다. 아니 구금 당시 영상은 저는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산업 현장의 최대 숙련자들입니다. 최대 숙련자들이고 우리 동맹국에 그 공장 지으러 간 그냥 평범하게 산 임직원들이잖아요. 예. 무슨 마약 수송하는 사람들 작전하듯이 뭐 발쇠구랑에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다가 심지어 잘했다는 듯이 자랑하다는 듯이 미국에서 먼저 그걸 영상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지금 미국도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수사권을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국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민국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그 마가 지지자들의 열성이 다 이민국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 때리고 쫓아내고 굴비역듯이 엮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소해서 만약에 무죄 때리면은 야 우리 대법관 우리 맘에 드는 사람 다시 앉혀. 특별재판부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일단은 그래서 좀 미국을 강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비자가 뭐 잘못됐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에 미국이 트럼프가 거기 한국 식당이죠 뭐 이러면서 뭐 돌솥 비빔밥이랑 뭐랑 해가지고 30분 안에 메뉴 가져와 이랬어요. 그럼 주방에서 미친 듯이 막 요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 타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야 니네 과속했어.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공장을 빨리 만들어 달래매. 공장을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현지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그걸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걸 만듭니까? 게다가 외국어로? 게다가 뭐 그 공장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손기술이잖아요. 가르쳐서 돼요? 제가 비용은 어쩔 거고 공기 맞추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그러니까 비용도 한없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윗선 관리자들만 좋은 비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밑에 애들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라 이건데, 그러면은 니네 기술을 우리한테 내놔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게다가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결정적으로 그럴 거면은 시간을 뭐 한 10년 20년 줘가지고 아예 그냥 미국의 산업을 개선을 시켜달라. 마치 한국군이 너무 수준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미군 고문관이 와가지고 고문관 한두 명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이제 그 상급 장교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예 체계를 만들어 주잖아요. 한국에 산업 고문관을 파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당연히 해주죠. 기꺼이 해주죠.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당장 공장을 만들어달라, 당장 굴러갈 수 있게 해달라. 그쵸. 아니 공장이 또 만들기만 하면 그냥 굴러갑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엔지니어는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엔지니어는 또 뭐 현지인 채용해서 언제 교육시켜요? 자기네가 급속 배달, 신속 배달을 요구해놓고 신속 배달 하러 가는 길에 과속했다고 지금 막 그냥 딱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막 차 들이받으면서 막 체포작전했다 하면서 과속범을 잡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동맹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혼자 멋져 보이는 정상회담 한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더 규탄하고 싶은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 나중에 막 사진 공개해가지고 막 자기가 셀카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에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여기 있는데 이재명이 가운데 있고 자기가 옆에서 막 이러고, 그 덕페이스라고 하죠. 그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입술 내밀고 있는 거. 그런 표정으로 얼굴 들이미고, 세상에 무슨 비서실장이 자기 얼굴 들이미는 비서실장이 어딨어요. 우리가
정치에 어지간히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노무현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았습니까?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얼굴 몰랐잖아요. 잘. 왜냐? 비서실장은 원래 그런 거예요. 티가 안 나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사람이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기 얼굴 신나게 들이미는 그 비서실장이 또 지금 여론 나빠지니까 갑자기 야 우리 다 해결했고 이제 행정 절차만 남았어 그러죠. 그거 저는 높은 확률로 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뻥은 아니고 예. 그냥 행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아니 그러면 늦게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안 예, 저는 바로 안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워딩 자체가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곤란한 게 행정 절차고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 절차에서 일을 비비 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행정 절차에서 서명이 안 돼갖고는 지금 발령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발효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런 핑계로 네. 마치 뭐 한 것처럼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저는 조속한 귀환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심지어 미국 대사도 없죠 지금. 미국 대사도 없네요. 예. 아니 미국 대사를 그 전 정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굳이 자르고 영어 잘하고 멋들어진 헤어스타일과 뭐 이렇게 뽐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지금 앉혀놨죠. 근데 미국에서 강경화에 대한 아그레망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조현 외무부 장관만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국민 400명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겁니다. 허공도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죠. 이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제가 잘 아는 기자 한 명은 그 구치소 스케치 찍으러 갔다가 감금됐어요. 진짜요? 1시간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당신 구속한다. 예, 기자 예. 취소다라는 협박도 풀려났습니다. 그 예. 정도로 지금 이게 우리가 뭘 그리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마약을 보내서 뭘 했어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민국이 너무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적당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왜 법을 어기고 그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정말 좀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해보셔라. 여러분들을 그 동네 경찰이 괴롭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법을 지켜야지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아니 이렇게까지 동맹이 할 일이냐 너무한다. 그러면 이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느냐.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끄떡도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역시나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도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잘 하면서 자기 지지층의 기반을 넓혀 나가느냐 요 게임이거든 결국은. 근데 문제는 지금은 중간 선거가 또 코앞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아직 좋아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막 올라가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주가 상승의 혜택 같은 거 못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그러니까 그 힐빌리 분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관계로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쁠 만한 걸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네요. 상상적으로 기분 좋을 만한 거. 야, 우리는 외국인을 쫓아냈다. 우리는 한국 놈들이 지금 돈 많이 벌고 막 그런다고 깝치는데 우리 니들 다 뺏어가는데 혼을 내줬다. 뭐 이러면서 이게 기분 좋아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아니 우리 대의민주주의 끝이 이건가요? 나는 그게 요즘 가장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네. 국민의 뜻을 100%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독재로 굉장히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양한 종류의 엘리트들이 서로의 입장과 뭐 포지션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좀 너무 과하게 자기들끼리만 놀다 보니까 이제 민심의 이반이 크게 벌어졌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업보를 맞고 있는데 그 업보를 우리까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마취라는 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미국 행정 절차는 우리처럼 빠르지 않으며 예. 세워라 내워라. 예. 알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래 놓고서 지금 와, 또 가족들은 그 말 한마디 띡 던져놓고 네. 이제 다 해결됐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족들도 가족들이고 그 당연히 본인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본인 그다음에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열악하대요. 환경도 지금. 예, 굉장히 탁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없음으로써 안 돌아가게 될 국내의
여러 가지 예정돼 있었던 일들. 아니, 이런 강훈수 것들까지. 비서실장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측의 오해를 자기가 나서서 한라인을 가동시켜서 불식시켰다 얼마나 홍보했어요. 그 한라인 왜 가동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까불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까불어도 문제인데 비서실장이 까불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이제 나락골이 당나라 군대 뭐 이런 그러니까 나락골이 정말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에 진짜 막 대통령이 아무것도 통제 못하고 있을 때나 벌어질 법한 일이 지금 100일 아직 지났죠. 취임한 지 100일 아직도 100일도 안 11일이 지났는데 100일입니다. 예. 100일도 안 된 정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교류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실 거의 최악의 사건 중 하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아니 그 강화도 사건 뭐 이런 거 그때는 이제 뭐 군대랑 군대가 충돌한 거기도 하고 옛날 뭐 너무 옛날이지만 아니 미국의 한국인이 이렇게 옛날 고종시대. 예, 그죠. 나 순간 예. 언제 얘기하나. 예.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한국인한테 이렇게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의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문제예요. 지금 대미 투자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의 파견 비자 문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예. 불안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어떻게 미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이걸 핑계로 뭐 비자가 다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분들도 계신데 예. 뭐 그것까진 맞는 말이죠. 근데 예.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 예.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을 정부가 막아줘야 기업이 침대 축구를 할 수가 있죠. 침대 축구를 쓰고 이제 비자를 조금 이제 다른 이렇게 어렵게 얻게 할 것이냐, 다른 외교력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비자는 절대적으로 적으면 우리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비자를 애초에 안 주고자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기조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비자는 안 주는데 와서 일은 해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건데 나한테 연락해 뭐 이러는 거잖아요. 돈만 보내고 예. 우리 사람 써. 예, 그렇죠. 뭐 그런 종류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막아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서명용 펜을 바쳤다고 막 으쓱으쓱하는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서실장의 역할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쓴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에 가야 될 부담을 막아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한국 기업 여기 있습니다. 한국 공장 여기 있습니다.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와 놓고 잘했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강릉 시장이나 욕하고 왔고 아니 그건 비가 안 오는데 뭐 어쩌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지자체장이나 두들겨 패고 있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무슨 주지사 내지는 중국의 무슨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반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미국 주지사라든가 중국의 무슨 성의 누구라고 할까요? 성의 관리, 성을 대표하는 사람? 이 정도 어떤 그런 속국의 마인드, 변방의 마인드 기껏해야 도지사적인 마인드로 지금 계속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쓴소리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좀 사고를 넓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훨씬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잠깐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중국의 전승절 지난주 내내 이슈였는데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전술적 참석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주신 바도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는데 최근 칼럼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다진 한미일 공조를 우 의장이 위협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우 의장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했던 워딩 중에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애를 증진시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애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뭘까요? 아니 중국은 지금 궁금해서. 아니 중국은 옛날에 이제 저기 왜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 보낸 거 말고는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전쟁에서. 그전에 공격만 해왔죠. 그렇죠.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조공받아가고
청일전쟁 때도 뭐 어쨌거나 다 계속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게다가 6.25 때도. 결정적으로 6.25 때는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를 침략한 나라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웬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냐? 라고 하면은 민주당 분들의 그 사고방식. 우리가 뭔가 만주벌판과 중원에서 항일투쟁을 막 했는데 거기서 중국이 우리랑 같이 싸워줬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약간 역사 판타지를 투영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전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뭐 한미일 동맹 뭐 공조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국회의장은 거기 가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던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고 중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발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얼마나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당과 그 이상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식이 없다. 첫째. 없는 정도를 떠나서 공산당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리적 어떤 뭔가 심리적 공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마치 보아뱀 속 코끼리를 보듯이 냉정한 눈으로 봐주셨는데, 중국이 교역도 많이 하고 뭐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공동의 경제적 경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웃는 낯으로 대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다 독재 국가들이에요. 거기 보면 막 캄보디아의 독재자 뭐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우원식 의장이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이런 장면 다 찍혔단 말이에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자국민을 이렇게 뭐 괴롭히고 경제 발전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도 없고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어 이러는 민주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당 이름도 민주당이었던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가서 그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막 지금 이 400명 구금 사태 자체가 한국이 전승절에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붙이기에는 그건 뭐 증거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내사를 몇 달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사를 아주 가지고 있다가 터뜨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믿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믿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억울해하기에는 너무 막 나가는 짓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다.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물론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구금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그건 미국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를 일단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뭘 잘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특히 지금 정부 위에 정당이 있잖아요. 정부 위에 정당이 있네요. 예, 정부 위에 정당이 있는데 이게 모든 공산국가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사법부 위에 정당이 있고요. 지금 검찰 위에 정당이 있고요. 북한 헌법에도 아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당이군요.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정당이라는 게 국가 전체의 시스템 하에서 작동하는 기구일 때 유의미한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인물 등등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당이 국가 기구 위에,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그게 독재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의 독재가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